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 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해서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되는데 무려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황당하죠?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죠? 4년입니다. 윤미향은 본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일했다는 그런 황당한 그런 거짓, 그런 국민을 속이는 그런 행태를 통해서 떡하니 비례대표를 받고 정작 할머니 입장에선 너무나 황당하니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소도 빨리 이루어지고 재판도 빨리 이루어져서 정의가 무엇인지 재판부,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침대 축구를 구사했는지 재판부가 성의가 없는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윤미향은 배지 다 채우고 4년 다 채우고 지나고 난 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하자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란 사람, 이른바 능력도 없고 비주류인 사람을 어차피 그 조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코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때부터 아주 지독한 코드 인사를 냈습니다. 사법부를 본인들 코드로 본인들 입맛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이 뭐냐? 얘기되지 않는 실력도 없는 인간, 그런 사람들을 대법원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재판이 잘 되겠습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불편한 재판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윤미향도 4년 넘게 걸렸고 조국은 몇 년 걸렸습니까? 5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4년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임기도 다 끝나서 선고가 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확정 9개월 만에 사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황당하죠? 2020년 5월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9월에 기소가 됐고 2024년 5월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왔냐? 작년 11월 임기 완료. 그동안 세비 무려 6억 원. 그리고 이 사람이 뭐합니까? 국회의원이랍시고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 속은 피해당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어디 있습니까? 4년 걸린 재판, 그 이후에 그리고 사면 받은 지금 반성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심지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너 후원금 관련해서 너 등쳐먹었으니까 그거 반환해라. 나는 정말 너가 이용수 할머니를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황당해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일종의 조정이죠. 양측에서 너무 재판을 오래 끌다 보면 손해니까 화해를 해라. 그래서 윤미향 너가 이걸 돌려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윤미향이 또 뻔뻔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고 양측이 동의할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어떻게 했냐? 윤미향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달 24일, 8월 24일, 9월 24일이죠. 9월 24일 날 첫 번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아니, 진짜 윤미향이 좋은 일에 할 줄 알고 후원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이영풍 TV 나가고, 오후에는 YTN 나가고, 또 5시에는 채널 A 나가서 얘기를 했지만, 이 뻔뻔한 인간, 아니, 전 진짜 사람 인간 취급도 하기 싫은데, 뭐라고 얘기하냐? 떡하니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들을 모아서 기소했던 검찰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상한 거를 모아서 검찰이 기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세 가지 혐의로 후원금 횡령하고 기부금품법 위반하고 보조금법 위반한 거. 액수로 따지면 후원금 7,958만 원 후원하고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 개인 계좌로 모금해서 딴 데 사용하고 또 인건비를 허위 계당해서 나라 돈 빼먹고 이런 식으로 다 걸렸잖아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뭐냐? 응? 불기소 처분되니까 이상한 거 모아서 기소했다 검찰이. 이상한 걸 검찰이 기소해서 이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뻔해. 조국의 와이프 정경심이나 최강욱이나 윤미향이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지 개돼지로 하는지 그 과거의 기억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할까요? 아니면 진영이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자기 편들은 내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다 그러려니 속아준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에서 거짓말이 통하니까 이쪽도 다 사람들이 그러려니 한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고맙습니다. 졸지에 제 김기영이 제가 윤미향 앞에서 저것들이 됐네요. 저것들. 아이고 그래 내가 저것들이다. 너는 뭔데? 넌 고귀한 분이니? 너는 민주투사고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선량한 사람이니? 진짜 뚫린 게 입이라고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 황당합니다. 아휴, 저는 진짜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만 저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라고는 제 목숨 하나 있지만 즐기고 즐겨 김복당 할머니의 목숨도 김원옥 할머니 목숨도 강덕경 할머니 목숨도 제 이목에 매여 있다고 밝혔다.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 나갈 것이다. 야, 진짜 이 뻔뻔함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란 사람, 조국 전 대표, 조국이란 인간, 정경심 부부, 와이프, 참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이 뻔뻔함 저것들이라고 제가 졸지에 저것들 됐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인간 말종이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지만 여튼 이런 사람을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하고 평등한 시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선전선동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이란 사람이 이렇게 사면해 준다고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칼에 꼽는 거 아닌가요? 흉기로? 아니 지금도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개소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보도를 보고 이용수 할머니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근데 지금 흔들리지 않아요.
이재명이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은 그 사람이 최동석이 위안부 할머니를 2차를 가해를 하든 황당한 얘기를 하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의 정신세계를 사실상 최동석이 뭔가 좌지우지하지 않나? 일정 부분 제가 얘기를 했죠. 논리와 명분을 일정 부분 제공하는 이데올로그다, 궤변론자다, 몽상가다, 아주 질이 낮은 이론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궤변론자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최동석이란 사람이 이용수 할머니를 미워하다 보니까 이재명에게 뭔가 세뇌를 시키고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진짜 뒤통수를 때린 윤미향을 광복절 80주년에 맞춰서 사면시킨다?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